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오늘 내용인데, 이제 저 파괴력 있는 게 나옵니다. 네. 자 이러고 저 요즘에 헌재 재판 네. 우리 변호사니까 보고 있잖아 매일매일 막 터지더니 이제 판 끝난 거 아니야 헌재? 어떻게 봐요 변호사니까? 지금 이 박종훈이 이런 놈들 내란죄라는 게 성립하려면 뭐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게 됐지만 저도 형법 공부할 때 내란죄는 아예 공부를 안 했거든요. 내란죄 절대 문제 안 나오는 내란 외환죄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. 그건 아예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죄인데. 공부를 안 하는구나. 넘어가요. 넘어가. 꽤 조문 많은데 다 넘어가. 어.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 제대로 내란죄는 죄명도 보고 조문도 봤는데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한 지역의 안정 질서를 해야 할 정도의 폭동 요 두 가지가 필수 요건인데 그렇지.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당사자가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면 뭐 아니라고 하면 요거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게 아니라고 목적범이에요. 하고 있고 근데 아니라고 하고 있고 알고 있고. 국가보안법이 전형적인 목적범인데 국가보안법 수사를 할 때 국정원이 이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소장을 보면 앞에 거의 100페이지를 이 사람 인물 전을 그려놔요. 왜냐?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. 이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냥 단순히 보고 목적범이다 이게 아니고 목적범이라는 예를 들어서 박선원이 같은 놈들 이건 완전 이거 목적범이지. 박성원이라는 거 이제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던 걸 다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금 가장 핵심인 윤 대통령과 김영원 장관이 당연히 부인하고 있거든요. 이게 국헌문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려고 여러 가지를 막 해야 되는 거야. 그런데 지금 그나마 할 게 없으니까. 왜냐면 내란죄가 인정된 사건이 80년에 5.17이에요. 5.18이에요. 5.18 계엄과 그게 이제 내란죄가 인정된 계엄인데 그 내란죄가 인정됐을 때는 왜 됐냐. 광주라는 지역에서 명백한 어떤 폭동이 있었고 어느 쪽의 폭동인지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폭동이라고 명백하게 폭동이라고 볼 만한 게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폭동이냐 아니면 군인들의 폭동이냐는 따지지 말고 하여간 그 한 지역의 안정 질서가 확실하게 해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뒤에 건 입증 여부가 필요가 없어. 당연히 이걸로 간 거예요. 국헌문란의 목적을 뭘로 본 거냐? 국헌문란을 국가보위 입법회, 그러니까 그 계엄령 이후에 있었던 많은 상황이 한 뭐 1년 가까이 되는 그걸 대통령으로 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이 국헌문란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. 네. 국가보위 입법기구라는 게 창설돼가지고 국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고 정치인들 대거 체포하고 뭐 이게 됐었잖아요.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15년 후에 재판을 한 거야. 15년 후에 재판을 해가지고 이게 내란이다라고 입증이 된 거예요. 지금 이거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. 계엄령을 했고 2시간 후에 해제했다. 요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국헌문란과 내란 쪽으로 폭동으로 가려면 지금 한 지역은 말이 안 돼. 군인이 출동된 건 딱 국회의사당과 선관위인데 선관위에서는 아예 충돌 자체가 없었어요. 그렇지. 국회에서는 그나마 충돌이라고 유리창 몇 개 깨고 충돌이라고 볼 만한 게 유리창 깬 거하고 사람이 훨씬 많았어. 그 국회의원이 300명에다가 보좌관들까지 해가지고 시민들까지 보좌관이 뿌렸어. 국회 의사당 안에 1000명이 있었어요. 의사당 안에 1000명이고 들어간 군인은 15명이야. 그 15명도 소화기 두드려 맞고 나왔어. 어제 김현태가 뭐라 그랬냐. 그 707 특임 단장이 국회 문화까지 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1000명이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유리창을 왜 깼냐? 그래야 국회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. 그렇지. 그래서 15명 겨우 들어갔다. 유리창 깨고 15명 겨우 들어갔는데 그나마도 해제되고 바로 나왔다. 이거예요. 그거야.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도끼로 문을 부수라 그랬다. 도끼 얘기는 지금 말로만 이제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했다고 그 곽정근이 처음에 이제 대통령 뭐 했다고 식으로 기사화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어제 증언으로 따지면 문 부숴라, 도끼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. 다 없어졌어. 네, 대통령한테 들은 말은 그 인원을 빼내라. 그러니까 처음에 뭐 국회의원 빼내라고 했다 그랬다가 그걸만 말은 없어지고 그걸로 이해했다고 결국 인원이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그 인원도 윤 대통령은 자기는 인원이란 말 쓰지도 않는다 해서 지금 거의 다 그리고 무슨 뭐 케이블 타이니 뭐 테이저건이니 뭐니 이거는 그런 무기와 관련된 건 오히려 곽종근이 계엄사령관 박완수한테 전화해서 무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어제 김현태와 이 얘기를 맞춰보면 곽종근이
사람을 빼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긴 했는데 그 빼내라는 말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빼내려면 무기라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런 얘기를 김현태하고 한 거. 그게 지금 와전된 거야. 그렇지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말만 와전되고. 말만 와전되고 실제 시행된 건 아무것도 없어. 다친 사람도 한 명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예. 이게 뭐야? 어떻게 이게 내란이 돼? 그러니까. 내란도 아니고 내란 이게 형법상에 내란까지 가는 건 최상이고요. 폭동은. 그렇지. 그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소요라는 게 또 중간에 있어요. 소요죄라는 죄가 따로 있고 소요는 폭동까지 안 가는 게 소요예요. 지금 이건 소요도 아니고 소요도 안 돼. 소요도 안 돼. 소요도 안 되고 그냥 집회 상황의 불법 집회 정도도 안 돼. 해프닝 그냥 해프닝. 예. 아니 민노총 집회는 그렇게 따지면 다 내란이야. 이게 내란이 될 그렇지. 정도면. 걔네들은 뭐 경찰 부시고 쇠파이프 등장하고 막 두드려 부수고 막 그럼. 뭐 그건 다치는 그건 사람 내란. 수십 명 나오고 그게 그러면 민노총 집회는 다 내란이야. 야, 이제부터. 지난번에 트랙터 농민 트랙터 몰고 와가지고 그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. 들어 올리고 막 이런 예. 거. 그게 내란이지. 그게 내란이지. 그럼 이게 내란이면 그건 다 내란이야. 민노총이라는 단체는 이 단체 자체가 반미 종북한다는 게 이미 여러 차례 인정된 단체이기 때문에 몇십 년 인정된 아니 그럼 거야. 그 안에 핵심 그 간부들이 간첩이 나왔잖아, 간첩죄로 조직국장. 다 지금 처벌받고 있잖아요. 조직국장이 간첩이었는데 뭐. 수도 없이 나오고 있잖아. 그러니까 그게 내란이야 오히려.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 게 없어가지고 기껏 나왔던 게 쪽지, 메모, 체포조 메모인데. 쪽지도 윤 대통령이 준 게 아니야. 네, 그것도 김영현 장관이 최상목 준 거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. 말이 안 되고, 쪽지 그것도.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보지도 않았다는 거고. 그러니까 뭐 아예 뭐 시도도 안 되고. 핵심적인 게 체포조 메모예요. 체포조 메모인데. 체포조 메모인데 그게 홍장원이 썼다고 하는 메모인데. 근데 그것도 이상해. 그 메모 한번 띄워보세요. 이상해. 보기에도 이상한데 뭐 누가 썼는지도 없는데 홍장원 스스로가 나와서 자기가 쓴 게 아니다. 자기가 썼던 건 여인영하고 통화했는데 뭐 안 보이는 데서 서서 뭐 대충 자기도 못 알아보겠어서 보좌관 시켜서 정서했다. 뭐 그거야. 이거 자체로 이미 이 메모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아 효력 상실이구나. 아무 의미가 없어. 홍장원이 썼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데 왜냐면 이게 이 메모가 의미가 있는 건 여인영의 말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여인영 스스로가 이미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하고 있어서 그렇지. 의미가 없는데 그걸 그래도 홍장원이 적었다면 홍장원이 자기가 스스로 적은 게 아닌 이상 보좌관이 그래도 적었대. 뭔가 적었다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데 이거 자체도 원래 있던 게 아니고 그건 버렸대. 원래 있던 건 버렸고 원래 있던 걸 기초로 해서 보좌관이 새로 정서했대. 그럼 뭐야 이게 이게? 뭐냐고. 그게. 아무것도 아니에요. 내가 써서 낸 거야. 그거 똑같은 거예요. 내가 아무 그냥 의미가 없어. 예? 형사 사건에서의 기본이 뭐냐면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 저렇게 이거 여기 보면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정도 청래가 아니야 창래야.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아니, 보좌관은- 딴지일보 김어준 그다음에 권순일 뭐 민노총 위원장 김민호는 누군지도 몰라 김명수 뭐 막 이렇게 써 있어. 축차 검거 1조 2조 축차 검거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뻥인 게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어요. 없다. 여기 이번에 밝혀졌어. 우리 있는 줄 알았어. 이게 처음 나올 때는. 방첩사가 기무사니까 기무사 같으면 옛날 같은 보안사 아니에요. 있는 줄 알았어 우리. 보안사는 막 분실도 있고 막 뭐 서빙고 분실부터 해서 막 그러니까. 있는 데인 줄 알았잖아. 그럴 줄 알았지. 이미 방첩사로 바뀐 이후로 그런 시설 자체가 야 시설도 없더라고. 없는데 거기다 구금을 구금한 하는데. 적이 없기 때문에 구금 시설이 없어. 뭐 사건이 있으면 다 각 군대 영창에 가지 그 영창 가고 군대 교도소로 가지 구금 시설 따로 없어요.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. 이 홍장원은 홍장원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구금 시설이. 옛날 사람이니까 머릿속에만 있고 그래서 구금 시설이라고 써놓은 거야. 그래서 구금 시설 없는 거 알았냐? 몰랐대. 홍장원 몰랐대. 그럼 여인용도 몰랐겠냐? 여인용 방첩사령관인데 자기가 사령관인데 구금시설이 없다는 걸 자기가 모르겠냐? 말이 안 되지. 여인형한테 들었다는 건데 여인형이 구금시설에다 구금하겠다고 한 건데 여인형이 있지도 않은 구금시설 어디다 구금해? 체포죠? 체포라는 말 자체를 안 했다잖아요 여인형은. 그리고 여인형이 전화한 게 아니야. 홍장원이 전화한 거야. 홍장원은 윤 대통령과 그날 처음 전화해봤어요. 그러니까. 예? 작년 여름에 1차장이 처음 되고 나서 올해까지 한 6, 7개월 됐는데 난생 처음 윤 대통령과 전화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이랬다는 거잖아요. 말이 안 되지. 예?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싹 다 잡아드리려면 그렇게
200 몇십 명밖에 저 국회를 저 배치를 안 할까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리고 뭐 빼내라고 했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말이야. 15명이 뭘 어떻게 빼내? 15명 15명이 1000명을 어떻게 빼내? 네, 그건 말이 안 되고요. 예? 그리고 총도 아니 저 실탄도 소지 안 했는데. 15명과 1000명이라는 거 1명 대 100명인데 한 명이 100명을 빼내요? 아 얘네들은 초능력자들이니까 아니, 부러치는 거지.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. 네, 초능력자들은 할 수 네. 있다는 거지. 아니 무슨 뭐 슈퍼맨들이. 은행 강도야? 총 쏴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빼내는데 그것도 힘들겠다. 야, 근데 이 곽종근이란 놈하고 이 홍장원 얘네들 발언하는 거 보니까 뭐에 막 쫓기듯이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30분마다 말을 바꾸더라고 곽종근이도 박정근이 2시 말하고 2시 반하고 3시 하고 말이 다. 말이 30분마다 바뀌어. 그러니까 전혀 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바꿔. 그러니까 자기가 30분 전에 한 그러니까 말도 기억 못 하나? 이가 거짓말을 하려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는 외워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못 외워. 거짓말 까는 것도 못 외워. 네, 자기가 무슨 그냥 말 했는지도 되는 모르기 대로 때문에. 막 없는 거야. 막 해. 그걸 그냥 많이 그런 걸 신문에 본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데 그냥 일반 국민들이 아니, 어제 누가 봐도 보고도 알겠더라. 그냥 아무나 봐도 네. 아,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구나. 딱 알 수 있어. 아니 흔들려 말하는 네. 게.